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형태의 반격인데, 요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됐던 부분과 요 음봉을 이렇게 반격을 해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수 자체가 오늘 저점을 다시 갱신을 했다는 점은 약간의 감점 요인. 그러니까 이게 심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요 음봉이 발생하고 음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반격하는 거. 요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로. 그러면 이제 이게 지수라서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이 개별 종목으로 갔을 때 요 하락하는 과정에서 던진 투자자들이 다음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개꼴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오르면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 결국 위에서 다시 지르게 되는 요 수급의 어떤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격을 할 때 요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감점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등한 건 양호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지수 움직임 이런 것보다 어제 PC가 맛이 가가지고 아니 제가 혹사를 시키기 때문에 거의 뭐 24시간 풀로 가동을 해서,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니까 이게 뭐 다른 것보다 수명이 굉장히 짧기는 할 겁니다. 거의 뭐 꺼놓질 않으니까. 그렇긴 해도 하필 어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어로 갖고 있는 다른 PC를 갖고 지금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저히 어제 동안은 안 되고 오늘 겨우 한 90% 정도까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이트에서 제가 즐겨찾기 해놨던 많은 어떤 사이트들, 이게 다 날아가가지고 망연자실했는데 다행히 구글에 그게 기록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것도 복구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주봉이나 뭐 월봉 같은 거까지 아직 세팅을 안 해놨습니다. 일단 1봉만 해놓고 요거 끝나고 천천히 만들어 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또 어떤 생각을 들게 하냐면, 정말 예전에 자다 일어났는데 시장 완전 박살나 있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갑자기 예고없이 고장난 것처럼 시장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아니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항상 이 밤새 안녕하게 투자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런 PC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거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를 할 때, 제가 지금 매매를 못하는 상황이죠. 돈이 없어서. 매매를 할 때 요 세팅된 환경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어떤 핑계를 댈까봐, PC 때문에 오늘 이 컴퓨터 환경이 좋지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거 세팅하고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5시 넘어서 자가지고 지금 약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로 가서 코스닥이 계속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뭐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요 중심선은 코스닥하고 맞는 선은 아닙니다. 맞는 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피 기준의 요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양호하고, 코스피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제가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기가 조금 곤혹스러운 게, 이 대형주는 외국인이 파니까 뭘 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서
저는 뭐 사서 다음날 팔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가져가는 편인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외국인 매도에 얻어 터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이거 자체로 밤새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또 생각해 보면 해볼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표현을 하자면 계륵과 같은 건데, 그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대선 테마다. 물론 누군가는 잃게 될 겁니다. 요 대선 테마라는 큰 잔치에서 누군가는 수익이고 누군가는 손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로섬이니까 가치가 증대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몰려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잘 사서 잘 팔고 누군가는 잘 못 사고 잘 못 팔아서 손해를 보는. 그래서 부의 이전이 아주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선 테마인데, 그래서 대선 테마주도 보면 이제 처음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가격 부담이 굉장히 크니까 후발주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대선 주자들의 어떤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영신금속이니까 이게 한번 대선 테마 터져가지고 그냥 확 그냥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의 아니게 제가 또 녹화를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댓글을 일단 확인을 하고, 확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녹화하려다 갑자기 부팅을 했더니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또 복구를 했는데, 복구를 하고도 그 부팅이 안 되는 부분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괜히 그냥 자료만 날리고 그랬는데, 요 커뮤니티 채널의 커뮤니티로 오시면, 그러면 여기로 오시면 제가 혹시 녹화를 못하거나 할 때 여기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필요하게 기다리시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요거 한 번씩, 너무 안 올라오는데 이 시간이면 한 번씩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걸 알람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한다, 요런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스튜디오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어제 갑자기 녹화도 못하게 돼가지고 완전 이제 낭패를 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글로 썼는데, 이게 제가 의도를 완전히, 동기 파악을 완전히 잘못했더라. 예. 여기 이제 제가 어제 사실은 이걸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청약이 완전 실패입니다. 근데 이거 중에서도 최대 주주 쪽에서 들어온 게 0.15 정도 될 거고, 나머지도 뭐 그냥 아는 관계자나, 아니면 뭐 원래부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관심이 있었거나 이런 쪽에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청약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주가를 조금만 올리면 청약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저럴까라고, 이런 망연자실한 결과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전에 불렀던 제3자 배정이 2,715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게 1년 동안 보호회수가 걸립니다. 1년 동안 아예 뭐 담보대출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랑 일반 공모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할인을 30%에서 2,260원에 받더라.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 같은 건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사실 먼저 이 3자 배정으로 받을 거부터 낮게 받는
그런 동기였지 않았을까. 그럼 제가 이제 이 청약 성공하려면 주가를 부양을 할 거다라는 그런 동기 파악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이 목적이 이거였다라고 하면 뭐가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가 동향을 봤을 때 헛다리다. 헛다리 짚은 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모집 금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나마 이제 저는 제가 헛다리 짚었습니다. 손절하세요.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사실 뭐 지금 가격 2,260원이면 2,260원에 이제 신주 풀리는 게 57억 원인데 이 중에서 뭐 실제로 매도가 나오는 게 얼마나 될지, 그리고 2,260원에 받았으면 세금까지 하면 한 2,300원 정도 해야 본전인데 뭐 본전에 팔려고 증자한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주가의 어떤 하방이 2,400에서 2,500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CU 메디칼 경우로 봤을 때 1,000원 초반대였는데 1,030원이었는데 1,2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그러면 2,400~500원인데 오늘 2,600원 되면 이걸 뭐 굳이 손절해서 뭐 할 건지 의미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주식 수가 굉장히 적어서 뭐 전체 주식의 한 5% 정도 될 것 같은데 늘어난 주식이, 그리고 2,200, 2,300원 밑에서는 굳이 팔 이유가 없는 주식들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 더 기다려 보지 뭐. 왜냐면 192억에 3,080원 양수하기로 했으니까 9월 17일에. 그리고 전환사채가 많이 남아 있는데 대체로 전환가액이 이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부양의 어떤 동기마저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기왕 그렇게 된 거 한 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잘못된 동기 파악에서 시작된 거, 이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짚고 넘어가면 잘못된 동기 파악으로 인해서 잘못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틀릴 리가 없어라고 하는 순간 이제 큰 손실을 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9월 9일 날 주가가 오후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 3,500원은 가야 이거 유상증자 성공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뭐 다행히 제가 투자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했지만, 만약에 제가 투자금이 있었다 했을 때 잘못된 동기 파악으로 잘못된 대응을 한 상태에서 이거 뭐 다른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 무조건 3,500원 가야 이거 유상증자 성공하고, 그게 뭐 이 정도 투입해가지고 돈이 800억이 들어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친 사고를 했다면 여기서 더 지르고 하다가 큰 낭패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손실을 야기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동기 파악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내가 틀린 거 아닌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언급하면 사실 이번에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주주 지분율만 늘어나고 뭐 적당한 현금이 들어왔다라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유상증자 하기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뭐 저는 뭐 주가를 부양을 할 만한 동기 3,080원에 그렇게 사는데 그 부분들하고 그 보통의 경영권 분쟁이 끝나고 나서 수습을 하는 과정들,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에서 뭐 이미 이제 동기를 잘못 짚었고 헛다리 짚는 바람에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점보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더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뭐 손절해봤자 이제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3,500원 아니 3,000원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손절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한 번씩 경험하실 텐데, 내가 보유를 한 종목이 후달립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거 이렇게 주가 변동에 막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께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종목 괜찮으니까 한번 매수해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실 만큼 A를 사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좋다네? 해가지고 왕창 담았습니다. 이 A라는 종목을. 왕창 담았는데 주가 변동에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려가는데 괜찮을까요? 계속 이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냥 혼자 하고 말아야지. 왜냐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함께 인내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 5달 버텨가지고 이런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혼자 했으면 여기서 충분히 여기까지 버텨서 수익이 나는 것도, 괜히 여기저기 말해가지고 그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럼 여기서 이제 계속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이미 인내력이 여기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서로 안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됐든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서로 건강합니다. 뭐 안 될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증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글쎄, 뭐, 대세장이 온다, 안 온다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온다 쪽에 보는 게, 개인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고객 예탁금이 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고객 예탁금이 20조 원 정도였고, 지금 이제 60조 원 정도고, 올해 계속 개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는 누구도 모르니까 대세장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2007년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005년 정점 44.5%를 찍고 2006년, 2007년까지 해서 2008년 말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6%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기간 동안 대량으로 계속 매도를 했는데, 주가 정점은 외국인 지분율이 정점이었던 2005년이 아니라 2007년, 한창 신나게 팔고 있던 2007년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매도만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만으로 증시가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무리고, 그게 그렇게 따지면 실컷 팔고 있던 이 시점에서 지수 고점은 7월달 이때 나왔으니까 그 앞에 거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 같은 경우도,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팔다 보면 2008년처럼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장 지금 매도해서 지수가 못 달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제일 쓸데없는 겁니다. 뭐가 쓸데없냐면, 자, 여기 질문하신 분도 미래를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둘 다 모르는 것 같고,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뭐 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뭐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현금을 몽땅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로 모르는 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이런 근거를 갖고 질문해 주셨으니까, 이 근거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뭐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근거로 따지면 지수는 이미 작년 6월부터 박살이 나야 정상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았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화신전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해석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헛다리 짚은 게 개그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무튼, 예, 뭐, 재미가 있으셨다니까 좋습니다. 예, 항상 재미가 동기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돈이 동기가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재미가 동기가 되고, 또 하나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기준, 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그냥 기분입니다. 뭐 누군가 야, 너 산타클로스 완전 헛다리 짚어가지고 개박살 났던데, 야, 진짜 너 진짜 바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제 기분이 좋은 상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좋은 상태다.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기분이 나쁠 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이란 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준을 잡기 힘든 이 기분이 문제더라. 그래서 정말 별 내용 아닌 것도 기분 나쁠 때 들으면 확 그냥 들이받아 버리는 거고,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아주 모욕적인 내용도 그냥 웃어 넘기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분을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재미가 있고 없고 요게 이제 동기가 되는데, 돈이 빠지면 결국 이건데, 제가 경험해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제가 모르니까 한국 분들은 대부분 돈이 요 재미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돈을 빼고 가는 거니까 단순히 재미다.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재밌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저한테도 재미가 됩니다. 어쨌든 뭔가 영향을 드리고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이런 재미가 있는데, 요 흥미진진하네요. 이렇게 됐는데 다음날 박살이 나가지고 있으니까 뭐 동기가 어쩌고 하더니 꼴 좋다 이러면 또 예, 그게 기분 좋을 때는 또 꼴 좋다 그러면 참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기분 나쁠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산타는 제가 동기를 완전히 잘못 짚었고 대응도 잘못됐는데, 그나마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것까지는 안 했으니까, 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친 사고는 아니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래티어.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예, 이게 제가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도 요즘 돌아서면 까먹고 뭐 점심 때 뭐 먹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이어가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콩나물에 이제 물을 주면 물은 다 새버립니다. 이렇게. 그때 콩나물이 이렇게 자랍니다. 나중에 보면.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매일 뭐 말씀드리고 하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리고 전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산타클로스 박살 났는데 뭐 돌팔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지만, 그렇지만 그런 거를 듣고 다 새버리지만 여러분들은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남는 게 나중에 주식 투자할 때 아주 값진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는 활동이 굉장히 보람차고 좋은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 아이고, 시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런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뭐 나름 괜찮은 장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계속 유지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정말 뭐 돈 벌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8월, 9월 이런 분위기면 저는 그냥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뭐 나름의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장도. 이 시장이 좋을수록 수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시장이 나쁠수록 수익의 확률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제 난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시장 상태랑 관계없이 막 불나방처럼 덤벼들게 되고 그 확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한 종목, 그러니까 개떡 같은 종목, 이 개떡 같은 종목 확률적으로 1만 번 매매를 하면 하필 상장 폐지되는 그 타이밍에 걸려가지고 투자금이 개박살이 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통계다. 이게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사고 팔고 매매를 10번씩 하는 사람들, 10번씩 하는 사람들이 1년이 되면 한 3,000에서 4,000번 정도, 230일이니까 한 2,000에서 3,000번 정도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이렇게 단타 매매 심하게 하는 사람들 3, 4년에 한 번은 어디서 뭐가 걸렸든 얻어 터져가지고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당장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같이 분석을 하고 뭐 그래도 밤에 잠이라도 잘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확률 통계 영역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오토바이 탈 때 이런 얘기 있습니다. 다리 하나 내놓고 타야 된다. 언젠간 분명히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응급실에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오토바이 아무도 안 탑니다. 왜? 맨날 오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확률의 영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나한테는 안 일어났는데 뭐 극히 적은 확률인데 그게 누적이 되면 결국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시장만 놓고 보면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주식 투자 해봤자 정신력만 허비하고 그냥 재미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조금 있다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가 굴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도움이 됐다니까 참 괜찮은데, 그리고 뭐 보유하신 종목도 올랐다니까 참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매매를 안 하는 상태로 요걸 하니까 뭔가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느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 제 자금 스케줄상 11월 중순 이때쯤 돼야 이제 제가 주식 투자금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뭐 저는 딱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한 2달은 계속 이런 약간의 영양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매매를 안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장점은 있습니다. 뭔가 좀 객관화된 부분, 이런 장점은 있는데 힘이 안 실린다고 해야 됩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바람 빠진 느낌. 네,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뭐 태양광,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정부의 보조금으로 일단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수소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래서 경제 논리로 본다면 수소는 안 하는 게 맞는데,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환경입니다. 그 환경이란 게 아이 뭐 별 영향이 있겠어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게 옛날에 필리핀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 소빙하기가 왔습니다. 1700년대에. 그게 이제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온난화가 되는 거지, 뭐 탄소 배출하고 무관하다, 뭐 요런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공감대가 생기는 정치 분야가 환경입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 환경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이런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어떤 변화를 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이 환경에서 선진국들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도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고, 근데 개발도상국들은 환경 신경 쓰고 하면 비용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후진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이 환경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탈원전 정책도 사실 어떤 대통령 개인의 성향보다는 이런 환경이라는 큰 추세에 맞춰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수소나 태양광이나 이런 쪽도 뭐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뭐 해 나갈 만한 동력이 된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인 정치 이슈고 보조를 맞춰 가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수소 경제 자체로는 경제성 0입니다. 뭐 수소 대량 생산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수소가 킬로그램당 3,000원인데 이거나 뭐 휘발유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자체는 별론데, 앞으로 태양광처럼 정부의 지원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초기 수요는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초기 수요를 만들어 줄 때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에서 먹고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수소 관련된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접근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의 시선이나, 물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남의 시선이나, 남의 어떤 평가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살아있고 죽어있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이 잠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6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서 눈만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진짜 안 가고 너무 막 미쳐버릴 겁니다. 근데 잠을 자면 순식간에 잤다 눈 뜨면 6시간 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을 우리가 죽었을 때 이 잠자는 상태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어떤 이런 흙먼지가 되어서 있다가 어느 순간 뭐 정말 한 수백만 년 후에 의식을 찾아가지고 눈을 뜨게 됐을 때,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수백만 년 시간 동안 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자연과 하나로 돼서 움직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 의식의 주도권을 잡고 눈을 뜨게 됐다라는 거. 이 인생이란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고 다시 의식이 없는, 또 수백만 년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근데 남의 시선 때문에 살아간다?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를 위해서 화이팅한다 이런 얘기 정말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예,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모두가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돌아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설이 너무 길었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어이고, 예, 좋습니다. 예. 군 전역하시기 전에 알차게 또 머리에 담아 두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하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위즈. 예,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는데 과연 거래량 없이 내려왔는데 이게 정상이냐? 자, 여기 보시면 요 윗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어느 정도 털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털고 하다가 착 밀어버리면서 예, 샀던 물량 어느 정도 털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는데 이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전의 거래량보다 지금 내려올 때 거래량이 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팔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세를 주도하는 쪽에서 팔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현상이다.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예,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화신전공. 예, 화신전공은 보유 중인데 해석 글쎄 뭐 어떤 해석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주주 지분율 적당하고 시가총액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리고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밤새 뭐 안녕하지 못한 일이 생기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재무 구조도 양호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동차 관련된 그럼 자동차 관련된 회사고 부품 이게 이제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부품이냐 안 들어가는 부품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전기차 비중이 크냐 작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샤시 부품이나 그 정밀 가공이나 이런 쪽은 전기차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좋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좋고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납품도 하고 있고 그럼 일단은 좋은데 수급 주체도 개인 투자자들이니까 그것도 뭐 어떤 외국인 기관이 사는 건 작은 종목이니까 아니라서 예측 불가능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관심 세게 받을 때까지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니까. 네, 플래티어 그리고 이게 뭐 경험적으로 가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대체로 상장 초기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건 완전히 끝난 종목입니다. 완전히 끝났으면 이걸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뭐 카카오 때문에 좋다, 뭐 때문에 좋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한번 내리면 그냥 이게 수급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됐습니다. 손실이 꽤 클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리고 여기 내려올 때도 계속 샀을 겁니다. 여기서 반등을 한다. 뭐가 좋아서 반등을 한다. 이분들이 안 팝니까? 다 때립니다. 이 많은 물량을 다 받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재료. 이런 거는 무조건 사줘야 돼. 이거 엄청 싼 거야. 이 사람들 영문도 모르고 파는 거를 싹 받아먹고 올라갈 만한 그런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건 한 3년 정도 지나서 매물이 죽은 다음에 시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해도 이미 하락하기 때문에 올릴 때 많은 돈이 들고, 그러면 같은 재료를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올라갈 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재료라도, 좋은 재료라도 잘 안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럼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들 어디냐면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 한 번씩 이렇게 반등이 다 나옵니다. 이 근처에서 나왔고, 요 근처에서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량이 생각보다 적고, 그러면 시작하는 정도 한 22,000원까지 오면 이 사람들 22,000원에 살려고 했다가 안 산 사람들, 이거 올라가서 42,600원 찍는 거 보고 과정은 생각지도 않고 저기서 샀으면,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후회하는 매수세가 있어서 22,000원까지 오면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접근을 해야지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뭐가 좋다 그래서 접근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다행히 말씀하신 게 반등 자리라고 생각하고, 반등 짧은 걸 보고 하셨으니까 접근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 자리인지 중간 자리니까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자리의 중간.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았던 자리는 아니라서 반응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형전자. 삼형전자 뭐 좋은 종목입니다. 삼형전자 실적도 잘 나오고 저평가 상태고, 그리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재료도 있고, 주가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적정한 것보다 나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았고, 근데 이게 한번 추세가 깨지면 탄력을 다시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좋은 회사고 뭐 주가가 더 나중에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서 뭐 더 올라갈 거다라고 기세 좋게 갖고 있는 분들도 이런 거 한번 당해서 마이너스 20-30% 찍힌 거 보면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최소한 절반은 덜게 돼 있습니다. 그 물량 덜고 얻어맞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소화하는 과정들, 어차피 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위에 올려서 받아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면, 그리고 나면 좀 가벼워지니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이후에 방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보면 상승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주가는 저평가 상태고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매물 소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 소화하고 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 프로 HN. 에코 프로 HN은 이미 큰 시세가 났습니다. 주가가 3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 찍었으니까 5배가 올라갔는데, 5배 올라간 종목 조정받고 여기서 뭐 더 먹을 거 있는지 생각하면 조금 지금은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4%면 적지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이 종목 뭐 별로예요, 파세요 이랬다 반등 한 번이라도 나오면 역적되는 거고, 괜찮은데요 하다가 내려가면 니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처음부터 차단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릴 때 거래가 좀 있었고,
주가가 이만큼 뻥튀기 됐고 5배가 올랐습니다. 5배 오르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그런 경우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시 한번 관심받아서 쌍봉을 찍고 죽는 거, 뭐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2배, 제자리로 돌아가면 리스크가 뭐 한 마이너스 한 60에서 70, 이 정도 리스크면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거고, 이 주가가 올라갔던 근거랑 별개로 뭐 딱히 올라갔던 근거를,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만한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대 중반인데 분기 실적이 27억 원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영신금속하고 2배 차이 나는데 시가총액이 뭐 거의 20배입니다. 이러면 이제 뭐 아무리 성장성 있고 전도 유망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정석대로 말씀드리면 24%는 너무 비중이 크다. 그래서 수익 중이시면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손절가도 당연히 정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변동성 범위를 생각했을 때 20만 원보다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6만 원까지, 이걸 한계로 보고 16만 원 가면 판다, 이게 아니라 목표가라는 게 16만 원 잡아놨다. 그러면 12만 원대, 10만 원대 하고 16만 원에 가까워진 14만 원대, 15만 원대 하고 고민을 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 갔는데 시장도 나쁘고 내가 돈도 필요하고 이러면 그냥 파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시면 16만 원 기다렸는데 안 오는데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 점점 더 매도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을 키워나가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루홀딩스. 예, 노루홀딩스는 노루페인트 지배하는 회사, 그러니까 지주사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당연히 지주사니까 저평가 상태고 한데 최대 주주 지분율도 높고 자사주 빼고 나면 50% 이상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났습니다. 거래량 없는 종목이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고 주가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지면 이제 올라가면 매물 얻어맞습니다. 하루에 거래 뭐 1000만 주도 안 되는 종목인데 여기 매물이 뭐 몇백만 주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노루홀딩스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까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는데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